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부패 권력의 결정판, 조국 백서에 맞서서 진중권, 서민, 김경률, 또 권경의, 강양구 이들 진보 인사 5명이 용기를 내어서 조국 흑서라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펴냈는데요.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만일 합당을 하면 이런 분들을 영입하라,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반문재인 연대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 움직임과 안철수 대표,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 그리고 딜레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합당이 무르익지도 않았지만 섣불리 합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곽에서는요, 김종인 위원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 합당을 위한 정지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야당 통합을 주도했던 세력, 누군지 아시죠? 이들과 미래통합당 공천에 관여했던 이명박 세력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반문재인 연대가 절실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명박계가 양당의 통합을 주도하는 것은 아주 우려스럽고 잘못됐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런가? 지난 총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이명박 사람들을 이번 국회에 진출시키는데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야권 통합에도 실패했고 태극기 부대도 제대로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총선도 망쳤고 보수 통합도 망쳤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도 이용당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도 이용만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도 원초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번에는 안철수를 꽃가마에 태워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또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 보수가 통합하려는데 고춧가루를 뿌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또다시 보수는 이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의도도 아주 불순하다. 그래서 저는 반문재인 연대는 특정 세력의 권력욕이 아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든든하게 설계하는 진정성이 이번에는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이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게 시급하고,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이 투쟁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윤미향, 추미애, 권순일 선관위원장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이번에 아웃시켜야 한다. 그 면모를 보여야 한다. 그게 집권의 첫걸음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의 딜레마를 좀 보겠습니다. 당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김종인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만 이기면은 나도 기회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대권 욕심이 슬 생기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해줬으면 했는데 노했고, 그래서 김종인은 지금 다른 국리를 하고 있을 공산이 큽니다. 안철수가 김종인에게 곱신곱신 굽히고 들어올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비공식 라인에서 지금 안철수를 옹립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 김종인은 여러모로 불쾌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까지는 어쨌든 자기가 권한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후보를 물색 중이고 꼭 안철수가 아니어도 된다, 해볼만하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만일 이 시도가 여의치 않으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과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정치판을 몰고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 자기 대권을 놓고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욕심을 버리고 나는 대선 출마 안 한다 선언을 하고 변화와 혁신을 더 밀어붙이는 게 정답이라고 보고요. 지금 얼핏 보면 국민의힘이 정권 창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
재난지원금 살포, 또 세월호 발언 실수로 인한 갈등에 민주당 또 좌파 언론이 조금만 가세하니까 순식간에 추풍낙엽처럼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중도층 눈치 보며 내팽개친 지금 태극기 세력도 더 전략적인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고요. 광화문 태극기 세력을 지금 단순한 보수만의 집회로 보는 것도 착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더 큰 복병은 자기 관리에 실패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야당 의원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안철수 대표의 딜레마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국회 세력도 부족하고 그동안 정치 경험에 대한 평가도 미지근하고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갔다가 자칫 본선에도 못 가고 경선에서 무너질 수도 있고 정체성도 좀 안 맞고 고민이 클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군부 세력과 3당 합당할 때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했는데요. 정권은 잡았지만 지금까지 그 후유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명분 있는 묘수를 찾을 때까지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늘 대통령이 있는 정당과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는 정당만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유연성과 또 부족한 국정 경험을 어떻게 보완할지, 인재를 어떻게 등용할지 국가 비전을 더 촘촘하게 설계하면서 때를 더 기다리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Wenn das Herz auch bricht, ewig verlorenes Lied, ewig verlorenes Lied, ich